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페라 뮤지컬과 함께 대구를 명품 공연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2015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포크 페스티벌 개막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포크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포크 페스티벌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 이어서 지금은 포크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유명 포크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중계차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지금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포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포크의 감동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수 이한철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포크의 선율과 함께 대구의 한여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장미여관, 이승환 씨가 무대에 올라 포크의 흥을 더 돋을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2015 포크 페스티벌은 이곳 야외음악당을 주무대로 해서 김광석 거리와 수성못에서 사흘 동안 열립니다. 내일은 김광석과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포크 페스티벌이 이어지는데요. 대구가 낳은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의 음악을 박학기, 유리상자, 자전거 탄 풍경, 홍대광 등 평소 친분이 있는 가수들과 후배 가수들이 이곳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합니다. 축제 사흘째인 일요일에는 송창식, 함춘호, 해바라기 등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추억의 포크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포크 음악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김광석 거리와 수성못에서도 거리 공연이 계속 이어져 사흘간 대구가 포크 음악에 물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두류 야외음악당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양관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대구에서 이렇게 포크 페스티벌이 열린 것은 대구에서 유난히 포크 음악이 발전했고 포크 음악의 역사도 깊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960년대부터 이미 포크 밴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등 포크 음악이 우리의 노래로 자리 잡기까지 대구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구와 포크 음악과의 인연을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힘들었던 시대에 미팔군을 통해 외국의 음악이 시중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대구에서도 1960년대에 포크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1964년에 블루스카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본격적인 공연과 연주 활동을 시작합니다. 너만 할 게 아니고 그 음악하는 person 모아라. 그때 한 30년 정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중에도 나의 커리어는 김연아이 되고 그 이동식 그분은 이과대학이니까 선배니까. 당시는 팝과 발라드, 포크를 구분하지 않고 재즈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1966년에 열린 전국 최초의 재즈 페스티벌에 나가 장려상을 받기도 합니다. 한다면은 그 팝의 어떤 발라드 풍인 포크를 갖다 대학생들이 손뼉쳐 노래를 했지 가요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요를 안 하니까 포크 대구에 모임에 있는 음악 클럽에 하는 그밖에 없으니까 출발이 되고 아니었겠느냐. 그 저는 장담합니다. 지금. 당시를 아는 또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구의 살롱 문화를 따라 수많은 음악다방, 음악 감상실이 생겼고 포크의 전성기에 대구는 그 중심에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서울에서 많은 가수들이 60년대, 70년대 대구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서울의 메인스트림과는 달리 대구로 내려와서 기회의 땅이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포크가 대구에서 어느 정도 커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분명히 대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 보더라도 포크의 자양분이 가장 A부터 Z까지 다 고루 흩어져 있는 건데 이걸 모으게 되면은 대한민국 포크 페스티벌 1번지와 동아시아 포크 페스티벌의 메카로 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와 자양분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포크 음악이 우리의 노래로 자리 잡기까지 대구는 큰 역할을 했고 그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 포크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의 탄생에는 대구 출신의 가수 고 김광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김광석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김광석 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김광석 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목인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싱어송라이터 김목인의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직접 기타를 치며 라이브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이곳은 대구 대봉동 김광석길에 마련된 골목방송 스튜디오. 토요일마다 대구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초대 가수가 청취자 바로 가까이서 노래를 들려주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림만 쫙 있었던 그 거리에 음악이 있어서 이 거리에 오시는 분들이 황홀해졌다. 음악이 나오고 그리고 김광석을 추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8, 90년대 모던 포크 가수 고 김광석이 태어난 동네란 점에서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골목. 처음엔 김광석 그림이 그려진 게 전부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음악이라는 요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김광석과 닮은 목소리로 유명해진 한 무명 가수는 지하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있고 길 중간에 조성된 야외 공연장에서는 가끔 깜짝 공연이 열려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음악 동호인이나 가수 지망생들이 김광석 노래를 중심으로 버스킹 공연도 펼쳐 포크 음악이 생소한 20, 30대 젊은 층들도 포크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뭔가 서정적이고 들어보면 뭔가 감성적이고 해서 시인 같다 해야 되나? 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대구 한여름을 포크 음악으로 물들게 한 주인공 김광석의 길. 포크 페스티벌을 계기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2015 대구 포크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준비한 대구시 정태옥 행정부시장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대구에서 포크 페스티벌이 열리게 된 계기랄까요? 예.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가장 큰 그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입니다. 네. 이분들은 70년대, 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포크 음악 자체에 굉장히 익숙하고 네. 또 최근에는 20, 30대들이 포크 음악을 상당히 이제 즐기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크 음악 자체 우리나라에 상당히 두꺼운 내호층을 형성하고 있고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구는 포크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가수는 김광석의 고향일 뿐더러 네. 김광석 거리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을 만큼 우리 포크 음악 자체가 큰 트렌드를 형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어디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포크 음악 페스티벌이 없어가지고 이걸 네. 우리가 한번 오가나지 해봤습니다. 네. 대구는 이미 이 뮤지컬과 오페라 도시로 명성을 쌓아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포크라는 대중음악까지 가미가 되면서 공연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산이라고 하면은 영화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대구는 기본적으로 공연 문화 도시를 지향합니다. 네. 공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 자체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생산자로서도 활동하는 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구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구는 이미 그 대중 공연이 가능한 1000석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8개나 가지고 있고 두꺼운 이제 이 음악 애호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살리면은 대구가 관광의 컨텐츠로 뮤지컬과 오페라 이어가지고 포크 뮤직 자체를 대구의 중요한 관광과 음악의 컨텐츠로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은 시너지 효과도 더 커질 것 같군요. 같군요. 그래요. 합작 음악이라는 게 주제로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열리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의 대표 축제로 키우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1회기는 합니다만 대구시 입장에서는 여름에 가장 중요한 대표 축제로 이 치맥과 포크 페스티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 치맥 페스티벌이 이미 상당히 이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거의 관계를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크 페스티벌의 조직을 상스러하고 또 전문화해주는 이런 것이 두 번째 과제고 또 세 번째 포크 뮤직의 가장 큰 장점이 누구나 남녀노소가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다가가는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거를 지금 무료로 지금 공연하고 있으면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라인업을 우수한 라인업을 유지하면서 무료 공연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속 가능하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뮤지컬 오페라에 이어 이거 포크 뮤직까지, 포크 음악까지 이 문화의 향기가 넘치는 대구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구 포크 페스티벌 이틀째인 내일도 코오롱 야외음악당 공연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수성못과 김광석 거리, 지하철 두류역에서도 버스킹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낮 12시부터 김광석길에서는 정오의 희망곡 특집 공개 방송이 열리고 오후 4시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는 2015 대구 포크송 콘테스트 본선이 열립니다. 포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한 가운데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TV토론 시사톡톡 시간에는 정태욱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시민이 만드는 대구축제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기획과 운영에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특색 있는 축제를 선택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소규모 공동체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다른 소식들 전합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지만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80대 할머니였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83살 박모 할머니를 지목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사고 당시 6명의 할머니들과 마을 회관에 함께 있었지만 혼자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말을 갈아먹고 와서 안 마셨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박 할머니 집 마당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당에서 발견된 박카스병에서 마을 회관 사이다병에서 발견된 동일한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경찰은 119에 신고한 사람이 함께 있던 박 할머니가 아닌 마을 회관 이웃 주민인 점을 의심해왔습니다. 또 냉장고에서 처음 사이다를 꺼낸 사람을 놓고 박 할머니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박 할머니를 용의자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누가 못했나 몰라요. 그래 가히 나오대요. 냉장고 있는 거라.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할머니를 심층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낮 할머니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압수품과 할머니 진술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마당에서 발견된 자양 강장제병도 누군가 고의로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일본 지역의 태풍 탓으로 오늘 오전 9시 대구에서 오사카로 갈 예정이던 노선과 10시 45분 오사카를 출발해 대구로 올 예정이던 노선을 모두 결항시키고 대구로 들어올 예정이던 승객들은 밤 8시 20분 인천행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대구로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일 경우 대체 노선만 제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천 자두와 포도는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 명성답게 오늘 김천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김천시 구성면의 자두 재배 농가.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마다 탐스럽게 매달린 빨간 자두를 따느라 분주합니다. 할머니 손을 잡은 손녀에서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 젊은 연인들도 자두를 따고 먹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아이고 잘 딴다. 수어 잘 따네. 요 또 있다. 다른 축제보다 여기 오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자두를 직접 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축제라. 김천 종합 스포츠타운 일대에서는 포도와 자두를 직접 맛보고 사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천 자두와 포도는 품질과 생산량 모두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 농민들은 물론 김천 시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당도가 또 좋으면 맛도 끝맛도 다른 포도와 다릅니다. 끝맛이 향이 있고 한번 먹으면 그 진한 향이 오래오래 두고 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천 포도 자두를 많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김천 자두 포도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오늘 서울 동교동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북한 공연단의 경주 실크로드 대축전 참여를 북한 측에 얘기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앞두고 김관용 지사는 오는 8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열리는 실크로드 경주 2015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 공연단 초청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구미 모바일 융합기술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대구시, 구미시 등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디바이스 창조 생태계 비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모바일 융합기술센터 구축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상북도가 모바일 융합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오늘 독도 3D 애니메이션 사업 설명회를 열고 독도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과 제작 완료 후 2차 산업화 등 참여 예정 기업체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려줬습니다. 독도 3D 애니메이션 제작은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가 10억 원을 들여 독도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로 제작해 독도 사랑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이틀 동안 안동시 버풍동의 빈집에 드나들며 각종 전자제품은 물론 화분과 술 등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모두 훔친 혐의로 71살 정모 할머니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건축으로 철거가 진행 중인 주택가에 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곳을 노렸고 대낮에 1톤 화물차까지 동원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대구 포크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